대한항공 승무원 퇴사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학부 졸업하기 전에 대한항공 승무원 최종 합격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다니는 중에 지원하고 면접 보고 합격하고 다니다가 28살에 퇴사하게 됐습니다. 우선 퇴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대한항공 승무원은 진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월급이 웬만한 대기업보다 많고요. 퍼듐이라고 달러 들어오는 해외 체류비까지 포함하면 탑 대기업보다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해외에 자주 나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에겐 환상 같은 직업이었어요. 예를 들어 장거리 LA 비행으로 보자면 11시간 비행하고 거기서 48시간 정도 체류하고 다시 13시간 돌아오는 스케줄인데 LA 승무원 호텔에 도착하면 이틀 동안 LA에 있는 친구랑 여행을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몰디브, 하와이 같은 휴양지는 부모님 모시고 가는 승무원들도 많고요. 저도 모시고 가서 정말 행복한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장거리 스케줄은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고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도 인기가 많은 휴양지인데 함께 갔던 승무원분이 5년 비행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해 준 게 기억이 납니다. 제 퇴사 얘기를 하자면 저는 대학생 때 진로를 고민할 때부터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대한항공 승무원 입사하고서 생각이 든 건 대한항공 취향지를 모두 여행하면 퇴사하고 싶다 였어요. 인생에서 제가 가치를 두고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끊임없이 해나가고 싶은데 제 가치를 다양한 경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래 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승무원 입사하시면 느낄 수 있는 게 진급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대한항공은 AP, PS, SP 이런 식으로 진급이 되는데요. 대한항공이 정말 좋은 게 5년 정도 근속하면 AP, 부사무장이라고 하는데 그 AP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그 AP를 달게 되면, 그러니까 진급을 하게 되면 월급이 확 뛰거든요. 이게 큰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고 AP만 딱 만들고 그 뒤에는 편하게 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제 체감상 AP 부사무장은 5년 근무하고 나서 바로 되는 분들은 한 30-40% 정도였고 그 다음 해에 또 진급을 하고 7년째 되는 분들은 대부분 진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실 수도 있는 게 대한항공이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고객의 소리, 그 VOC를 너무 많이 신경 써서 한 번 잘못하면 끝까지 평사원으로 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기 전에 외항사도 되게 많이 타봤는데 특히 미국 국내선을 탔을 때 정말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어떤 규칙을 얘기할 때는 좀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승무원의 말투가 딱딱했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를 대한항공에서는 허용하지 않죠. 상냥하게 최대한 좋은 느낌을 주도록 고객이 먼저 승무원을 칭찬할 수 있게. 물론 승객의 입장에서는 웃으면서 서비스해주는 게 최고이긴 한데 그 승무원들 간의 치열한 팀 점수와 그리고 진급 경쟁 때문에 팀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 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쟁이 아니더라도 한 명이 이상해서 팀 전체 분위기가 이상한 팀들도 있어요. 팀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게 정말 랜덤이에요. 이거는 팀제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데 고객 불만에 너무 과잉 반응하고 진급 자체를 못하게 하고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식의 대한항공의 분위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점점 바뀌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무장님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해준 이제 얘기들 예전에 승무원 비행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진짜 충격적인 문화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항공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지금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충성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른 직군보다 저는 좀 더디게 바뀌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느 회사가 장점만 있겠어요. 좀 불만이 생겨도 나한테 큰 장점이 있다면 그 불만을 이겨내고 오래 다니는 게 위너일 수도 있죠. 만족할 만큼 그 회사가 변화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승무원을 평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진급에도 욕심이 생기지 않았고 그저 그 다음 달에 내가 안 갔던 장거리 비행기가 나와서 그 스테이션에서 새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 이 목표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 스케줄은 랜덤이라서 제가 어떻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단거리나 퀵턴 비행만 나오는 그런 스케줄을 받았을 때는 정말 좀 우울하더라고요. 동남아 비행도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스케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비행하고 호텔에서 24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동남아 승무원들이랑도 정말 많이 친해져서 같이 런던 비행에서 만났는데 이틀 내내 여행하고 다니고 또 베트남 친구분 한 분 사귀어서 제가 하노이 비행이 뜨면 그 친구는 이제 하노이에 계속 살고 있고 하루 날 잡아서 그 친구들의 베트남 친구들도 다 만나서 놀고 그랬어요. 확실히 현지의 친구들을 사귀고 놀다 보면 새로운 곳도 가게 되고 또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 태워준 친구가 저번 주에 오토바이 사고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게 무섭긴 했어요. 근데 그런 동남아 비행들도 장거리도 점점 크게 저한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루 이틀 그곳에서 노는 것이 정말 즐겁고 재밌는데 제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승무원을 오래 하더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비행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계속 이직을 생각했어요. 제 목표를 위해 해야 할 것을 유예하고 계속 여행의 즐거움만 찾는 느낌인데 그 즐거움도 조금씩 크기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스케줄이 시카고, 하노이, 일본 이런 식으로 비행 스케줄이 나와도 이미 모두 가봤던 곳들이고 더 이상 짧은 스테이로는 새로운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스케줄이 마음에 안 들게 나와버리면 한 달이 저에게는 무의미해지더라고요. 물론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제 인생의 목표는 계속 유예되고 만족감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손님분들 대하는 거는 즐거웠어요. 벨이 많이 울리고 오더가 많으면 좀 힘들긴 했는데 제가 웃으면서 서비스를 하면 그 승객의 여행이 즐거워지는 게 뿌듯하긴 했어요. 그래서 유니폼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도 회사에서 많이 생기고 월급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다니다가 장거리 취향지를 모두 비행해보고 다른 직업으로 이직해야 내 커리어가 이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20대에 그만둬야지 30대에 그만두면 이직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건 같은 여행지여도 계절에 따라 함께 간 사람에 따라 정말 다르거든요. 여행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길게 여행하고 싶었는데 그게 가장 아쉬웠고 다니면서 행복한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힘들게 한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도 미화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 승무원은 제가 입사를 해보니까 정말 오래 다니는 분들도 많고 승무원으로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항공업계, 여행업계가 모두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다시 정상화 되면 어차피 그 탑 티어의 월급을 받게 되고 또 제드라는 항공 할인권이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승무원 지원할 때 스펙과 자기소개에 썼던 내용, 그리고 면접 관련해서 영상 올릴게요.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 주시면 최대한 말씀드릴게요.